네, 안녕하세요. 염수환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2시 한 40분인데 좀 빨리 시작을 했고요. 빨리 가야 돼가지고 오늘 오후에 사실 이제 한 대학교에서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제가 갔다가 오면 이거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정리는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찍고 가야 돼서 지금 좀 이르지만 그래서 오늘 시장 마무리는 제가 좀 다 못해드리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미국 시장 좀 말씀드리고 이제 기업이 많아요. APR, 카페24, 펌텍코리아, 스튜디오 드래곤, KTNG, 원익IPS, LGU 플러스, CS윈드, 현대그린푸드, 넷마블, 유한양행, 이비덴, 라겔 오토메이션, 그리고 체코정부가 원전 계약 승인, 가승인을 또 내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왜 지금 원전에 주목하는가? 2탄, 어제 1탄이고 2탄, 그리고 검색은 위기냐? 어제 뭐 네이버 빠지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구글 빠지고. 그 내용 환율 전망, 그 다음에 유동성이 온다는 이제 전략 보고서, 전자공시는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현대그린푸드, 대한항공, 주성엔지니, LG디스플레이. 실적 발표는 YG엔터가 지금 이제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보다 잘 나왔죠. 매출, 이익 다 좋은 성과를 냈고 흑자 전환했습니다. 코웨이도 뭐 정말 좋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고 꾸준해요. 한국콜마도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99억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KT는 KT답게 정말 꾸준한 실적, 연간 분기당 6,800억 정도의 높은 이익을 계속 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영국과 무역 합의가 제일 컸죠. 그래서 트럼프가 주식 사세요 이렇게 또 발언을 했는데 다우, 나스닥, S&P 뭐 500지수 모두 다 올랐고 반도체 올랐고요. 야간 선물도 좀 올랐고, 다만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미국의 고용이 좀 괜찮아서 금리 올랐고, 달러 급등, 환율은 다시 1,400원 이상으로 올라왔고, 유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포함해서 무역협정에 합의를 했고, 나스닥이 좀 올랐고요. 영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이것 때문에 자동차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다시 조금 이제 웃을 수 있는 게 1월 말 이후 최고치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금값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죄송합니다. 양호한 고용지표와 무역 합의 소식에 일단 좀 급등을 했고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어쨌든 무역 합의랑 영국은 좀 순한 맛이에요. 왜 순한 맛이냐면 영국은 미국과 아주 큰 동맹 관계고 미국이 영국에 아마 무역 흑자일걸요 오히려. 그래서 영국과의 협상은 되게 쉬울 걸로 봤는데 뭐 그래서 관세 10% 유진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느낄 수 있는 건 관세 10% 이하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이게 기본 베이스고, 다만 자동차는 품목관세잖아요. 이거를 인하를 원래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10%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한 거니까 다른 나라랑 협상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올랐습니다. 관세 인하 가능하구나 자동차도,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관세 장벽이 일단 깨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중국과 협상하는데 뭐 그것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MC에서 금리는 동결됐지만 뭐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경기 괜찮다 자신감을 이제 표출을 해줬고요. 영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에 테슬라 이런 이제 자동차 올랐고,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도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크게 올랐는데 코인베이스가 그 옵션 플랫폼 데리빗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금리는 이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해고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무역 합의 이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영국과 첫 무역 합의 좀 발표했는데 이제 미국이 영국에 이제 부과한 관세는 10%가 됐어요. 근데 영국이 미국에 부여한 관세는 1.8로 떨어졌죠. 미국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관세 상호 관세면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10% 유지, 미국 소고기 농산물 수입 확대, 보잉 항공기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 팔거든요, 연간. 딱 10만 대까지는 관세 25가 아니라 10%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관세, 그러니까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협상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국도
아무튼 자동차 관세를 꼭 인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팔란티어가 놀랍습니다. 지금 시총 10위까지 올라갔어요. 기술주 중에, 전체 기술주 중에 이 순인데 세일즈포스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적이 너무 좋죠. 다만 비쌉니다. PER이 200배. 그래서 여기 CEO도 우리 주식 안 사도 된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라. 근데 어쨌든 비싸지만 뭐 사업 자체는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일단 올랐고요. GM도 한 4% 올랐고, 엔비디아 변화 없었고, 알파벳은 어제 좀 많이 빠졌지만 좀 과민 반응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했고, 팔란티아 올랐고요. 보잉은 이제 아까 여객기 구매 기대감으로 올랐고, 카바나가 중고차 판매가 잘 돼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올랐고, 아까 일라일리는 이제 의약품 관세 부과 우려에다가 약간이나 추진 소식 때문에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미국에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는 이제 여기 미국 증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근데 큰 이슈는 없었어요. 자, APR 너무 좋았죠. 어제 뭐 28% 오르고 오늘도 가는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디바이스, 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매출이 더 이제 역전해버렸죠. 미국, 일본, 중화권, 뭐 유럽까지 다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비는 증가했지만 매출이 너무 늘어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어요. 이것도 좋았고, 그리고 B2B 이제 오프라인에 입점하는 거, 이것도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여력이 크다라는 분석이고, 하나증권의 이제 박은정, 김다희 연구원님은 해외 매출이 3배나 성장했다. 70% 비중을 돌파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기업이 카페24죠. 카페24는 너무 올랐었죠, 그동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실적이 기대 못 미쳤어요. 어떤 게 못 미쳤냐? 거래. 전자상거래 성장률이 2.4인데 8.3 나왔거든요.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직전 두 개 분기가 10.1에서 11.5니까 딱 봤을 때는 둔화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빠졌고, 유튜브 쇼핑이 좀 빨리 성장하는 것 같은데 8.3%밖에 성장을 못했나?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82%나 증가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유튜브 쇼핑 거래액이 팍팍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거지, 성장은 뭐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훌륭한데 밸류가 좀 부담됐어요. 너무 비싸다는 거,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좀 당분간 쉬어갈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펌텍코리아도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좋은 실적 냈고, 분기 최대 실적, 용기 1위 업체고, 토지 매입 계약도 발표했대요.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배송의 연구원님은 이제 이 회사가 원래 500억대 벌었어요. 매출이 분기당. 작년 2분기에 800억, 이번에 900억 레벨업. 정말 지금 잘하고 있고, 플라스틱 용기는 상위 3개사가 과점인데 펌텍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고, 연우는 정체돼 있어요. 분기 매출 600억. 사마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연간 매출이 1800억이니까 계산해보면 분기당은 400억 되겠죠. 그래서 아직 규모에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주도 좋고, 뭐 나무랄 데가 없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1분기 실적은 안 좋았고, 별들에게 물어봐가 흥행이 참패했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부진하면 방영권료를 깎인대요. 그래서 좀 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일시적이고,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제작 편수가 늘어요. 그런 거 본다면 하반기를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이니까 지금 실적이 너무 실망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한알령도 기대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해제, 한알령 해제. KTNG 일회성이 반영됐는데도 시장 기대보다 좋은 성과를 내줬고, 지금 카자흐스탄 공장 또한 글로벌 추가 수요의 대응 속도를 높인다고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그 관련 담배 있잖아요. 이거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 이슈로 약간 뭐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고, 주주와는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치주로 충분히 이제 중장기로 괜찮은데, 다만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원익 IPS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요. 그 신규 투자는 안 하는데 전환 투자죠. 이제
예를 들면 1A, 1B, 1C 이렇게 공정이 나누는데 1C로 갈수록 미세 공정이거든요. 이 전환을 해요. 예, 그때 이제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신규 투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매출 감소 우려도 크지만 원익 IPS는 중국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플러스가 드디어 이익 성장으로 돌아왔대요. 예, 1분기에 2,500억이나 벌었고 모바일 가입 회선이 10.7%나 증가했습니다. 이거 SK텔레콤 사고가 나기 전이니까 뭐 순수하게 LG 플러스가 잘해서 올린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과 비용 효율화 전략 통해서 이익 체력을 좀 강화하고 양질의 성장을 도모하겠다. 지금 정도만 해주면 뭐 사실 굉장히 실적도 좋고 주가 싸니까 긍정적일 수 있죠. 배당 수익률도 지금 5.2%니까 높은 편입니다. 어제 CS엔드가 주가 급등했죠. 여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기대보다 잘 나왔고 하부 구조물 있죠. 이렇게 풍력 발전할 때 타워가 있고 이렇게 고정하는 그 맨 밑에 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이 타워 자체를 고정할 수 있는 거, 그 하부 구조물인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26.6이나 나왔어요. 놀라운 실적을 낸 배경이고, 근데 이 타워 부분 매출액이 늘었던 타워 부분도 좋았어요. 예, 주력인 CS엔드가 하는 게 주력인 타워. 하부 구조물은 이제 2년 전인가요? 그때 아마 인수했죠. 예. 기업을 인수해서 이제 그걸 편입을 시켰는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다만 수주는 좀 부진했대요. 그래서 남은 과제는 수주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수주를 늘릴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흐름보다는 타워 하부 구조물 수주가 실제로 반등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럽의 해상풍력 타워 공급사 선정 결과가 상하반기에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그 결과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실적 워낙 빠졌기 때문에 호실적만으로도 반등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진정한 주가 재평가는 미국의 이제 보조금이 AMPC 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구조로 바닥은 확인됐다.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그린푸드는 이번에 실적 기대에 부합했고 해외 급식 매출 증가 괜찮았고요. 1분기 영업 환경은 사실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위탁 급식 있죠. 단체 급식 같은 경우 계속 성장할 거로 보는 게 소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이제 위탁 급식 사업은 오히려 더 잘 되죠.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주요 사이트 업황 호조 지속되고 있고 군 급식 및 기타 위탁 시장 아마 학교 쪽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사업장도 확대되고 그래서 학교 급식 시장 변화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좀 시장이 더 열린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 PER 5배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마블은 이제 1분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뭐 꾸준히 지금 최근에 실적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4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미래에셋 이미석 연구원님은 비용 효율화가 큰 폭의 이익 서프라이즈를 견인했고 비용을 잘 통제한 거죠. 인력도 좀 감소하고 그리고 2년 넘게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분기 500억 이상의 이제 이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회복했다.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일단 이제 실적 면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유한여행은 1분기 실적은 기대를 하였는데 이게 그 존슨앤존슨에 수출했던 그 치료제 있죠. 폐암 치료제. 이게 이제 그 매출액이 발표됐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라이선스 수익은 40억밖에 안 돼요. 너무 적게 받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반영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지금 이제 SC 승인, SC는 피하 주사로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처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니까 조금씩은 더 나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유한양 화학이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자회사 중에. 레이저티님, 아까 말씀드린 폐암 치료제, 요거 로열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잡히느냐가 실적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고, 길리어드 CMO는 이제 유럽향 매출입니다. 이게 미국 관세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관세 이슈에도 존슨앤존슨의 레이저티님 CMO 수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이 뭐 아직까지 실적은 뭐 기대는 좀 못 미치지만 뭐 올해 이 폐암 치료제 성과 이게
얼마만큼 실적이 반영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해서 어쨌든 지금 뭐 위치상으로는 뭐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비대는 삼성전기 이제 경쟁사죠, 일본에. 그래서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생성형 AI용 그런 이제 제품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PC와 범용 서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좋았대요. 그래도 AI가 이걸 커버해주고 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 AI 서버용이 이제 전기 대비 약 2배 정도에 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AI 서버용 수요는 견조하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최보은 연구원이면 라겔 오토메이션, 이게 자동화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에요. 공장 같은데. 네, 일단 실적 좋았고요. 미국 자동화 수혜, 로봇 자동화 이런 수요가 좀 꾸준히 늘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 개선 유력도 높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PER이 낮진 않아요. 27배인데 24년보다는 조금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 제어 시스템, 로크웰 오토메이션 자동화 제어 시스템이래요.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중앙에서 제어를 하고, 그 다음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감지를 하고, 구동 시스템에서 이제 어쨌든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부분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로크웰은 미국에서 공장을 많이 질 때, 미국이 제조업 리쇼어링 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산업재라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코 정부가 원전 계약을 승인했어요. 이제 그 가능한 시점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해버렸어요. 아직 정식 계약까지는 못 갔어요. 법원 판결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페트로 피엘라 체코 총리, 여기는 어쨌든 한국이 모든 면에 최고였다. 이렇게 또 지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연기되면 체코한테 안 좋아요. 돈이 돈대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체코 정부에게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원전이 계획된 시간 내에 완공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계획대로 빨리 완공이 돼야 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돈은 돈대로 나가거든요. 늘어지면. 그래서 착공이 지연되면. 그래서 프랑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뭐 한국이 뭐 체코 수주를 못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딸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어쨌든 우리나라 한수원 원자력에 그만큼 경제성이 뛰어나고 품질 경쟁이 있다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계속 저는 이제 원전이 늘지 않겠냐, 유럽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한 한전기사, 한전 KPS 등 좀 중장기적인 수요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원전에 왜 주목하는가, 유럽 수요가 늘어납니다. 실제 유럽이 이제 지금 이제 예상하는 부분들인데,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을 버리고 친원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화되고, 이런 대형 원전들을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줍니다. SMR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의 원타임 원버진, 그러니까 그 예산 있죠. 이 예산을 가지고 적시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날짜를 지켜서. 이게 한국의 정말 큰 강점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폴란드의 테르몰린 지역에도 2개의 원전을 아마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폴란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해서 신규 원전 3기를 건설 추진 중이고, 불가리아는 지금 이제 추가 설비 도입 위해서 현대건설,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 맺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슬로베니아, 핀란드, 영국, 프랑스도 지금 원전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넘어서 독립성 강화, 에너지, 이런 정책 목표도 맞물려 있고요. 유럽은 SMR 역시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기대가 되고, 루마니아도 지금 SMR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유럽 내 최초 상용화 시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에너지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이 정책적 안정성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 유럽은 어쨌든 안정적인 이런 원전 같은 전력이 필요한 거죠.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 기술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타임 원버진, 정말 제 날짜에 제 예산에 맞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의 큰 변화도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은 정말 위기냐. 어제 애플이 사파리 기본 검색 엔진에 구글 외에 오픈 AI, 퍼플렉시티
엔트로픽 같은 거 다 넣어버리겠다. 막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빠졌죠. 네이버도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챗GPT 등장해서 그러면 AI만 검색할 거야? 아니에요. 네이버도 쓰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가 히트칠 때 근데 유튜브로 막 검색해서 네이버 시대 끝났다 이랬는데 아니죠. 예. 그런 검색과 이런 것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빠진 건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검색의 목적이 어쨌든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보다 다른 웹사이트들로의 이동,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AI가 발전해도 이런 수요를 대체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전통적 검색과 AI 기반의 검색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점을 또한 이제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이버나 이런 부분들 좀 빠진 거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글은 AI 검색을 접목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더 많은 지금 데이터가 좀 확보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너무 시장은 좀 안 좋은 것만 바라본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가 전통적인 검색 방식 대체한다. 이건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가 우위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기업들이 뭐 AI를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주요국의 2025년 버전의 플라자 합의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초 대만 정부가 트럼프와 관세 협상의 대가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플라자 합의 뭐 그 정도 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만한테 야 너네 환율 내려. 그러니까 너네 대만 달러 올려라. 우리나라에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를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환율이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무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전망했던 환율 레벨을 30원 하향 조정했고 일시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플라자 합의할 때 이게 보면 이제 독일하고 일본의 엔화 가치가 이렇게 튀어버려요. 달러는 급락하고. 근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하지 않겠냐라는 좀 얘기는 계속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많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국가들과 다 일일이 하기도 어렵고 그때 일본과 독일 위주로 딱 하면 됐는데 지금은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막 다 하긴 좀 어렵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국가들과 아마 환율 협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원화가 갑자기 좀 강해지긴 했는데 한국의 원화는 상당 기간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 트럼프가 환율 카드를 또 제시한다면 원달러 환율 낙폭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켜보자. 환율이 이렇게 어쨌든 원화가 강해지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박승영 연구원님은 유동성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동성 장세를 보는 이유가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 작년부터. 이게 좀 핵심입니다. 산업 생산량은 반대로 줄거든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초과 유동성이 나와요. 산업 생산 증가를 빼면. 그래서 5%에 가까우니까 21년도에 유동성 장세였죠. 그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 소프트웨어가 유력하다. 왜냐면 미국에서 얘네가 신고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미국에서 AI 소프트웨어가 급등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다. 꼭 그렇진 않아요. 일단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종목 선정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미국도.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2600 밑에서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한번 빠르게 보고서는 다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식 몇 개 돼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스카이댄스 미디어라는 이제 영화 제작사예요. 헐리우드. 여기 지분을 또 인수했어요. 원래 한 1점 몇 프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까지 늘렸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국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인베스트먼트가 3자 배정 유증을 했어요. 여기에 참여해서 돈을 줘요. 여기다.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인베스터가 돈 받아서 저기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거죠. 이번 유상제 단독 참여하고요. 그래서 요 제작자 스카이댄스 미디어 지분을 2.4%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미 여기 스카이댄스와 더 빅도어 프라이즈 시즌 1을 공동 제작한 적이 있어요. 애플 TV에 이미 공개를 했었습니다. 올해 시즌 2를 선보이고요. 그 다음에 할리우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인데 주요 작품은 그 유명한 미션 임파서블, 탑건, 월드 워 Z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분취득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국 사업 확장은 더 강해질 수가 있고, 해외 영화 뭐 100%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좀 너무 오바지만 어쨌든 미국 사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죠. 휴젤은 자사주 소각합니다. 현대 그린푸드도 1% 정도 자사주 소각. 대한항공이 어제 개량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한 달 전에인가요? 그때 나왔던 뉴스가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그때 루머가 있었어요. 예, 요 헬기 아마 수주받지 않겠냐. 근데 그게 사실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개량 행기고요. 1990년대에 도입돼서 약간 이제 기체를 좀 구조를 개량한 그런 이제 뭐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1990년대 초에 이걸 만든 업체가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방산도 해요. 예. 그래서 미사일 경보 장치, 전방 관측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 탑재해서 디지털화 하겠다는 거죠. 헬기도. 예. 이 작전용 헬기가 대부분 노후화 됐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교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아무튼 이런 이제 제작 개조, 그러니까 항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조, 수리하는 사업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 떴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님이 여기 저기 이제 주식 매수를 좀 했고요. 26억이나 샀습니다. 꽤 많이 샀고, 마치 그 곽동신 회장님처럼 많이 샀네요, 한 번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김성희 전무가 한 6,800만 원어치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1시 좀 넘었는데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고 가야 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2차전지 왜 이렇게 안 좋나요? 아, 정말 2차전지 힘듭니다. 저것도 좀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참 어렵네요. 오늘 지수가 좀 안 좋은 건 2차전지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오늘 일단 섹터 한번 볼까요? 섹터 쪽부터. 예. 종 섹터 한번 보시면 뭐 키오스크, 이제 무인화 관련주들 좀 강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홈쇼핑주, 오늘 통신주 좋죠. 예. 실적이 좋아서 뭐 SK텔레콤만 빼고는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올랐고요. 엔터즈 YG엔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잘 나왔어요. YG엔터가 오늘 그냥 혼자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강관주 좀 올랐고요. 화학성, 우주항공주도 오늘 현대로템, LIG넥스, 한국항공우주가 모두 다 강세를, 방산주 정말 끝이 없습니다. 게임주 오늘 그 넷마블이 정말 좋은 실적을 또 냈죠. 그러니까 뭐 15% 숫자에 반응해요. 어제 좀 과도하게 빠졌던 네이버 올라왔고, 전선주는 오늘 LS가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2차전지가 특히 많이 빠지고 있고, 2차전지 LFP 배터리부터 뭐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가릴 것 없이 그냥 오늘은 다 빠지고요. 어제 임플란트 때문에 좀 일부 올랐던 그 이제 관련주들이 덴티움이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16% 폭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오늘 BGF 리테일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참 쉽지 않아요. 원익 IPS 어제 적자전에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부장도 정말 힘드네요. 2차전지 반도체 다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좀 버텨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상당히 오늘 어렵게 폴더블 편도 빠졌고, 그러니까 많은 업종들이 오늘은 이제 미국과 좀 달리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LG엔솔 빠졌고요, KB금융 빠졌고, 메리츠금융, 금융주 좀 안 좋고요. 현대로템 좋았고, 통신주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좋습니다. 반면 포스코 푸처엠 안 좋았고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솔루션 좀 빠졌고요. 코웨이는 급등, 실적이 좋았죠. 그러니까 숫자에 그냥 그대로 반응. 한국타이어도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 기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잘 나온 넷마블, APR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약가이나라든가 여러 가지 좀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도 빠지고 있고, 2차전지가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 이제 같은 이제 비만 치료제도 오늘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 좋고요. 동진세미캠도 실적 좋은데 정말 안 됩니다. 카페24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 주가를 유지할 만큼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조선기자재도 좀 안 좋고요. 오늘은 실적주의 날이에요. SK케미칼도 실적 잘 나온 것 같고요. 넷마블, 뭐 APR 다 숫자입니다. 숫자 잘 나오면 급등, 안 좋게 나오면 급락. 그런 흐름으로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이제 정치 테마도 오늘 조금 일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진 건 카페24 실적이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기대 못 미쳤죠. 그러니까 그냥 쳐버리면 저게 저렇게 빠질 일인가 싶긴 한데 참. 그리고 아무튼 숫자가 좀 잘 안 나온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은 그냥 가차없이 밀어버리는 그 현상이고, 조금 기대 뭐 잘 달성한 기업들은 주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제가 좀 이제 그 강의 관계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예.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내일 영상 하나 올라오면 내일 증권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휴 때 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자료를 많이 기술적 분석을 좀 못 만들어서 그건 좀 다음 주에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배우기는 좀 증권업종 하나 올라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숫자가 잘 나온 기업과 아닌 기업들의 차별화가 정말 심한데 계속 실적 나오는 기업들 주목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한국 시장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뭐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다만 안타까운 건 너무 2차전지가 안 돼요. 참 2차전지도 좀 살아나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